안녕하십니까. 오늘 신기술 인증 포럼의 사회를 맡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동기 팀장입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공동 주최하고 각 부처의 11개 신기술 인증을 담당하는 9개 인증평가기관이 공동 주관합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오늘 포럼 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마창환 상임부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포럼 발제는 이노플러스 컴퍼니 이우성 대표님과 한국조달연구원 김병건 본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발제가 끝나고 패널 토론이 진행됩니다. 포럼이 모두 끝나면 내빈들을 위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기술 인증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마창환 상임부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마창환입니다. 기술 혁신 기업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인증,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인증제도는 NET 인증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쁜 가운데도 포럼에 참석해 주신 신기술 인증기관 협의회와 기업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기술 인증 제도는 2006년 NET로 통합된 이래 건설 신기술, 환경 신기술, 보건 신기술 등 모두 11개 인증이 운영되고 있고 지금까지 3,264개 신기술이 국가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상용화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중 산업 신기술의 경우 2021년 인증 관련 매출이 총 2,600억 원에 이르며 인증기업의 86% 이상이 매출 증대 효과를 얻었고 75% 이상이 이로 인한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으로 미뤄볼 때 신기술 인증은 국가가 인증하는 공신력을 바탕으로 신기술의 상용화, 초기 시장 진출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신기술 인증은 국가가 운영하는 여러 인증제도 가운데서도 기업과 국가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인증제도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혁신에 도전하는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뿐 아니라 이를 상용화하는 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기업이 올해 173개 인증기업을 조사한 결과 신기술이 상용화에 성공하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되는 4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과 인력 부족, 후속 지원 미흡 등이 그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시장의 미성숙과
규제나 법령의 제약 등이 기업 외적인 요인들도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내 개선하고 산업 현장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우리 산기업, 그런 인증기관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포럼이 신기술 인증제도의 성과 아젠다를 공유하고 조달 시장과의 신적인 연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의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술 패권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기술 전쟁의 시대에서 KTEC가 경쟁력을 가지고 신뢰와 첨단의 상징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증제도의 고도화와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럼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기술혁신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관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신기술 인증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이노플러스 컴퍼니 이유성 대표님께서 신기술 인증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신기술 인증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맡게 된 이노플러스 컴퍼니의 대표 이유성입니다. 금일 발표 내용이 신기술 인증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상기업으로 받은 로우 데이터가 산업 신기술에 국한되다 보니 해당 주요 내용이 산업 신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 순서입니다. 크게 산업 신기술 인증 제도에 대한 개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1년도 산업 신기술 인증 사용 실적입니다. 동 내용은 사용 실적 조사에 의한 로우 데이터 근간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언이 되겠습니다. 우선 NET 인증 제도 개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도 목적은 산업 신기술 인증에 대한 제도 목적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 조기에 발굴해서 기술의 우수성을 인증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촉진, 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 및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이라는 목적 하에 동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부처는 산업부의 국가기술표준원이고요. 운영기관은 지금 상기평에서 전담 기관을 맡고 있고 코이타에서 인증 심사 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이어야 되며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한 기술이어야 됩니다. 인증 기준은 기술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상용화가 가능한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 이상의 기술이 해당되겠습니다. 우선 지원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산업 신기술부터 해서 국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신기술의 종류는 총 9개 부처에 11개의 NET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대동소이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참석자분들께서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제일 밑에 부분에 그 적용 제품 확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OX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11개 중에 산업 신기술 같은 경우 적용 제품 확인 트랙이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신기술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또한 있고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NET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4개에 있는 NET 같은 경우에는 NET 인증 이후에 적용 제품 확인을 받아서 여타 인센티브 활용 방안이 기본적으로 플러스로 있습니다. 지금 우선 최근 3개년 11개 분야의 평균 인증률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화면에서 제가 수치가 잘 안 보여서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년도 이 밑에 주황색 부분은 기존의 연도 기간 동안의 평균 인증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해당 내용은 코이타를 통해서 협조받았습니다. 저희가 로우 데이터를 봤을 때 19년도부터 21년 분야 간 평균 인증률을 보면 산업 신기술이 17.6%입니다. 다른 어떤 NET 인증보다 되게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적용 제품이 있는 NET가 상대적으로 적용 제품이 없는 신기술 인증보다 인증 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우선 그 21년도 산업 신기술 인증 사용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사 개요, 그리고 신기술 인증 취득 목적, 상용화 실적과 신기술 적용 확인 제품 실적, 그리고 신기술 인증 취득 효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사 목적은 매년 그 NET 인증 심사 기관인 코이타에서 그 NET 인증 사용 실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21년 12월 말 기준 유효기술 236건 대상 그 해당 그 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301개 기업 대상으로 조사가 추진됐고요. 조사 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특허 출원부터 인증 마크 활용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동일 그 금일 발표에서는 주요 실적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응답자 응답률을 보시게 되면 208개 기업의 173개 해당 신기술 인증에 대해서 응답이 왔고요. 전체 내용을 보시면 대기업이 45개, 중소기업이 125개, 기타 연구소 등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 그 기관들의 NET 인증 취득 목적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복수 응답이다 보니 전체 173건 이상의 응답률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려해 주시고요. 우선 가장 큰 응답 결과로 취득 목적은 첫 번째 기업 이미지 제고가 제일 높았습니다. 두 번째 사업 및 기업 차별화가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경영 성과 증대, 그리고 네 번째가 신규 시장 확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산업 신기술에서 가장 그 대비되는 NEP 신제품 인증에서 가장 큰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영 성과 증대 또는 매출 증대로 보통 나타납니다만 NET 같은 경우는 기업 이미지 제고나 기업 차별화가 높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서 인증 취득 목적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 및 기업 차별화가 1순위로 나타났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 성과 증대, 다시 말씀드리면 매출 증대가 인증 취득 목적의 1순위였습니다. 상용화 완료일 및 소요기간 투자금액 현황입니다. 우선 그 173건 중에 상용화가 완료된 것은 78건이고요. 95건은 상용화가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완료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상용화 완료율이 한 42% 정도 나타났고요. 중소기업은 45%, 기타 연구소 같은 경우 66%가 나타났습니다. 기술 분야 보시면 우측과 같이 다소 분야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게 한 개 기술당 평균 상용화 투자 기간과 투자 금액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대기업은 6.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중소기업은 9.5개월, 그리고 한 개 기술당 평균 투자 금액은 대기업은 169억, 그리고 중소기업은 15.7억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약간 케이스 스터디처럼 제가 참고로 넣어놨는데요. 연도별 상용화 완료일 추이입니다. 기간 2010년도부터 19년도까지인데 그 산업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년도부터 19년도까지 추이를 보시면 계속 인증률은 상용화 완료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용화 미흡 사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미형성이 27.6%, 자금 부족이 12.2%, 시간 부족이 12.2%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업 규모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 미형성으로 되어 있고 기타가 한 59% 정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미형성이 24%, 기타가 32%, 시간 부족이 17%, 자금 부족이 16%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좀 주목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해당 이 인증이 신기술 인증인 만큼 시장 미형성으로 인해서 상용화 추진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당연한 것일 거고요.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기술이나 적용 제품에 탑재를 했을 때 품질 인증이나 기술 기준이나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돼서 일부 이슈가 있는 것으로 기타 일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 기타 의견이 너무 다양해서 우선 시장 미형성하고 시간 부족, 자금 부족에 포커싱을 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전기전자부터 건설 환경까지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시장 미형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자금 부족이 두 번째로 차지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율입니다. 우선 173건 중에 상용화 완료율이 78건입니다. 근데 적용 제품 확인을 받은 것은 24건입니다. 그래서 상용화 완료 전체 모수에서 적용 제품 확인 비율을 보면 30% 정도가 됨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기술 중에 적용 제품 확인율을 보면 13.9%로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별로 보면 우측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전기전자가 1순위로 나타났고요. 원자력 같은 경우는 0%로 나타났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신기술 적용 확인 제품의 판매 실적입니다. 우선 신기술 적용 확인 제품 전체 값으로 봤을 때는 우선 구매 외를 포함한 확인 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447억입니다. 그리고 상용화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받지 않고 단순 판매가 2,200억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용화 완료해서 판매된 매출액 중에 확인을 통해서 발생된 매출액의 비중은 16.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제외놓고 한번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 워낙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을 제외놓고 봤을 때 기존 447억에서 132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 구매 매출액도 54.1억에서 46.1억으로 다소 줄어들게 되고요. 단순 신기술 인증을 통해서 발생한 매출액 또한 2,200억에서 대기업이 빠지게 되면 468억 원으로 되게 상당 규모 사이즈가 작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 완료 제품 중 신기술 적용 확인 제품 판매 실적입니다. 이거 기업 규모별로 본 건데요. 우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 판매 금액 중에 적용 제품 판매 실적은 확인 제품 판매 실적은 한 15.2%로 나타나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용 제품 판매 실적이 22% 정도 나타나고 있는 추이입니다. 우선 신기술 적용 확인 제품 판매 실적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면 대기업을 제외하거나 우선 구매 매출이 54억에서 46.1억으로 다소 줄어들긴 합니다만 대기업을 제외하면 그래도 우선 구매 계약 건수는 중소기업이 20건으로 상대적으로 대기업 대비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수출이 한 4만 불 정도 되는데요. 해당 시기에 환율을 고려해 봤을 때는 5천만 원으로 상당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아마 앞서 이제 부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신기술 인증 취득 효과를 보게 되면 그게 우선 매출액 증가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응답기업 208개 중에 인증에 따른 효과로 인증 전년 대비 기업 전체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는 85.6%로 조사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이 매출액 증가로 응답한 기업이 178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리면 상용화를 완료한 기업 수가 178건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꼭 상용화가 되지 않더라도 기업 이미지 제고나 사업의 차별화의 측면에 있어서 간접적인 매출이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고용 창출입니다. 해당 내용은 응답기업 208개 중에 인증 획득의 영향으로 인증 전년 대비 종업원 수가 증가한 경우가 75%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응답한 기업도
그 프로테이지로 한 75%, 156개의 조직이 되는데요. 이 156개 같은 경우도 다 상용화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매출이 발생한 효과로 인해서 고용 창출의 효과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상용화 추진을 위해서 신규 고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전문 연구 인력 증가 또한 발생이 되는데요. 응답 기업의 55.8%가 전문 연구 인력 (R&D) 인력이 증가 그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또한 NET 인증 받은 이후에 지속적인 상용화 R&D를 하기 위한 전문 연구 인력에 대한 수요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우측에 보시면 지원 제도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그 중소기업의 활용률은 한 90.2%로 되어 있는데요. 응답 기업의 한 122건, 총 122건 중에 90.2%로 중소기업이 지원 제도 활용이 제일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 지원 제도는 정부 기술개발 참여 우수 조달 제품 등록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 기술개발, 정부 R&D 참여할 때 가점으로 제일 많이 활용되는 추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앞서서 금일 그 발제 내용은 NET 인증에 대한 사용 실적과 판매 실적 더불어서 확인 제품에 대한 추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좀 제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NET 인증 취득 목적에 부합하는 인증 효과 창출을 위한 활성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앞장에서 NET 인증 취득 목적이 기술 상용화, 시장 진출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전략 마련이 필요한데 우선 첫 번째는 NET 인증에 대한 소개와 홍보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저도 해당 업무와 해당 연구를 담당하기 전까지는 NET 인증에 대해서 한 개의 국민으로서 이해도가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NET 인증 보유 부처가 총 9개고 해당 인증이 11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진한다라고 하면 NET 인증에 대한 그 소개와 NET 인증의 어떤 역량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범부처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NET 인증이 기업 매출 증대로 연결 가능한 지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앞서 각종 데이터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우선 구매 효과가 되게 미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선 구매를 포함해서 기업 매출 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그 다양한 전략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개를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우선 신기술 인증의 실효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NET 인증의 상용화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50%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럼 상용화 미흡 사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미형성, 자금 부족, 상용화 시간 부족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이건 예시입니다. NET는 우선 구매로 되어 있고요. NEP는 의무 구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우선 구매가 아니더라도 의무 구매로 상향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예시입니다. 이런 형태로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NET 인증 이후에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이고 국내 최고 기술인 만큼 국가에서 인증하고 공정한 만큼 상용화 연구 개발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신기술 상용화 지원이 일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기술 인증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서 인증 기간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 전기전자, 건설까지 인증 기간에 대한 소요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었고 투자 금액도 상당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위에 두 가지의 이제 전략 방향에 대한 제언이 궁극적으로 NET 인증 활성화와 인증 기업의 지위 격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9개 부처가 추진하는 인증인 만큼 범부처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전략 1, 2, 3 기타 등등에 대해서 상기 지원과 관련된 범부처 측면의 대응 및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동 발표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는 한국조달연구원 김병건 본부장님께서 공공조달시장과 신기술 인증 연계 방안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조달연구원의 김병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연구원에서 전략조달연구본부라는 걸 맡고 있고 또 겸직으로 지금 범정부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조달 정책을 지원하는 혁신조달 지원센터장을 겸직으로 맡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우성 대표님께서 아주 좋은 그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NET 인증의 이제 효과 부분에서 어쨌건 75% 이상의 기업이 뭐 이제 고용도 늘고 그래서 인증의 효과라는 게 굉장히 기업들한테는 좋은 긍정적인 작용으로 다가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선 방안으로 이제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회 부처에서 NET 인증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뭐 R&D의 연계에 대한 뭐 활성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는 저희가 혁신조달 정책이라는 분야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제 공공조달 시장과 신기술 인정인데 아까 우선 구매, 의무 구매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실 것 같습니다. 보통 우선 구매나 의무 구매를 이제 정부에서 시행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주로 정부가 운영하는 시장, 그 공공조달 시장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투영하는 방식일 텐데요. 그래서 공공조달 시장과 NET의 뭐 연계 활성화 방안 이런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공공조달은 무엇인지 뭐 잠깐 얘기를 드려야 될 거고 분명히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리뷰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이것과 연결해서 혁신조달 정책이 지금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략적인 방안을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 제언사항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조달 시장의 특징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시장이죠. 그 규모를 보면 OECD에서 이제 그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공공조달 시장이 거의 OECD 가입 국가들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규모가 정부 지출의 거의 한 30%, 40%를 차지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GDP의 거의 한 뭐 10%에서 12% 왔다 갔다 하는 수준. 그래서 수치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조달청의 발표에 의하면 한 184조 원 정도 21년 기준 그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 이제 중기부에서도 이제 집계를 또 따로 하는데 중기부에서는 154조 원 정도 규모로 리포트되고 있는 큰 시장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죠. 정부가 운영하는 단일 시장으로 봤을 때.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사실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수로 치면은 거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가져가는 이제 조달 시장에서의 그 규모 자체도 거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단연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공공조달 시장을 오랫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뒤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아까 의무구매라고 하는 뭐 우선구매, 의무구매 뭐 개념상으로 좀 차이는 있지만 뭐 세부적인 좀 일부 이제 법적인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술 개발 제품을 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구매하는 그 포션도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전체 지금 한 154조 원, 이제 이거는 이제 중기부에서 이제 통계 집계를 잡기 때문에 154조 원에서 6.6조 정도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21년도 기준입니다. 그게 한 10년 동안 이어지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형태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154조에서 6.6조면 너무 작은 수치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부의 우선 구매에서는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사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공조달에서 구매하는 대상을 이제 보통 물품,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용역이죠. 그리고 시설공사, 그러니까 건설이죠. 세 개 분야로 나눠지는데 물품의 구매 규모가 한 50조 정도 수준에 이릅니다. 이제 그 안에서 한 6.6조면은 그래도 10% 이상은 그 안에서 기술개발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공공조달 시장의 특징을 제가 설명을 할 때 그냥 머리 아픈 시장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운영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구매자의 어떤 특정 호불호가 반영되기보다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이제 약간 행정적인 관점에서 진행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법과 규정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져온 내용들을 보시면은 법들, 관련된 법들을 제가 좀 나열을 했는데요. 이 밑에는 이제 각종 규정과 이제 뭐 고시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분들이 조달 시장을 처음에 접하는 순간부터 좀 어려워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시장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은 제가 이제 공공조달 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분들은 항상 답답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도 반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공조달 시장은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장이잖아요. 예산은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허투루 쓰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제품이나 뭐 뭔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제품들을 내가 구매 담당자로서 잘못 만약에 구매나 계약을 했을 때 그 문제는 결국에는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로 초래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잘 검증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또 이거는 정부의 예산을 또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품질과 가격이 잘 조화로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제품을 이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제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마 기업분들은 이런 좋은 기술 써서 오히려 후에 예산들을 또 절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좋지 않나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시점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이제 현실과 사실만은 검증된 내용들만을 가지고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실에서의 좀 답답함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아까 뭐 그 통계 거의 10년치의 통계 조달의 통계를 좀 제가 옮겨 왔는데요. 우선 구매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었으니까 우리가 기술 개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 외에 다른 우선 구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 기업을 우대한다라든지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러한 이제 그 우선 구매의 포션들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친환경 녹색 구매에 대한 우선 구매도 있고요. 이제 그런 이제 포션들이 이제 점점점 우상향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정부가 조달 시장을 통해서 이러한 방식의 우선 구매를 통해 이제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매개체로 활용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잘해 오고 있다. 다만 그 안에서 어느 분야의 포션이 좀 더 지원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좀 필요하겠지만 어쨌건 기술 개발 제품들을 우리가 구매해 주는 포션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우선 구매 방식이 이제 시작됐던 거는 지금은 우리가 뭐 기술 개발부터 시작해서 혁신까지 와 있지만 과거에는 사실은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진행을 해 왔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뭐 이제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제품들의 품질력을 높이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관점으로 뭐 KS 마크라든지 이런 품질 인증 등이 이제 뭐 태동되기 시작했고, 이제 그 안에서 또 우리가 또 산업의 기술을 혁신하고자 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현재 NET와 같은 원형의 인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을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에서 좀 우대해서 써주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좀 더 그런 기술 개발 노력들을 고취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품질 좋은 제품들을 조달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이런 우선 구매 제도 같은 것들이 이미 과거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 왔고, 지금은 이제 좀 더 고도화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굉장히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공업 표준화법이라는 걸 통해서 품질 제품의 우선 구매도 시작됐고, 기술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이러한 신기술 제품들을 조달 시장에서 우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그것들을 이제 확산할 수 있는 촉진제로 이제 중기부, 지금 이제 중기부죠. 과거에는 이제 중기청이었는데 이제 판로지원법이라는 것들을 만들면서 그 안에 여러 기술 개발 제품들을 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 판로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무 구매라는 부분들이 이 판로법에 명시가 되고 있고요. 모든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구매 물품의 구매액의 15%,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모든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과의 계약을 50% 이상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15%의 비율을 이러한 기술개발 제품으로 사도록 하는 게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판로지원법이라는 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ET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대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대상 중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각 정부 부처가 사실은 여러 이제 기술들을 지원하는 인증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인증들이 혼재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그러한 인증들이 난립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더 혁신성을 좀 가미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혁신조달 정책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혁신조달 정책에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조달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질문에서부터 좀 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방식, 그러니까 여러 인증들을 이제 공공기관에서 좀 우대해서 구매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과연 혁신이 일어나느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뭐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분석을 해보면 그 아까 6.6조라는 규모의 시장이 그 시장인데, 그 시장에서 굉장히 쏠림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도 새로운 그 어떤 혁신 기술적인 제품들을 좀 모험적으로 구매하기보다는 이제 늘상 사는 제품 중에서 인증이 있으면 본인들이 좀 활용할 수에 좀 용이한 제품들 중심으로 그 실적들을 달성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팽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리가 사실 과거부터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신기술 제품들을 우대했는데 과연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지금 R&D 그 지원 규모도 거의 한 30조를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90% 이상 R&D는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는데 그 R&D 결과를 통한 어떤 상용화 실적이 우리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좀 낮은 편인 거죠. 50%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이제 리포트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조달 시장은 완벽하게 품질이 검증되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려운 시장인데, 이제 막 R&D가 끝난 제품들이 어떻게 공공조달 시장에 들어가느냐, 이제 그런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일단은 정부에서 혁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 뭐 기존의 뭐 인증 제품이건 아니면 R&D 결과물이건
이 결과물들 중에서 정부가 좀 혁신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상들을 좀 선정하고, 그럼 그 대상들을 기존 방식보다는 더좀 요건도 완화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구매력도 좀 더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공공이 조금 더 모험적으로 이런 것들을 써볼 수 있게 하는 체계를 만들자.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아마 조달청에서도 저희 과장님 오셨지만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하라고 해도 사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예산 부족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거 정말 쓰고 싶은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당장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시범구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부의 예산으로 한번 써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까지도 탑재를 한 것이 혁신조달 정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러한 우선구매 정책을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썼었어요. 그런데 혁신조달 정책이 추구하는 바는 단순히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공공에서 쓰이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공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킨다는 의미는 우리가 공공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투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조달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공공에서 접목해서 새로운 공공의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되는 정책의 목적이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신기술들은 기업분들이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기술의 어떤 그 기업, 혁신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혁신 기업들의 동반 성장도 같이 유인하자라는 게 이제 정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조달의 그 시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산의 한계라는 것인데요. 아까 180조 원의 규모의 시장이라고 했지만 결국엔 예산의 테두리 내에서 만들어진 시장이지 않습니까? 국내 시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혁신 제품을 해외로까지 진출하는데 좀 더 여러 부처가 힘이 있게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이 혁신조달 정책이고요. 이걸 제가 범부처 정책이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같이 참여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되는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공공에서 뭔가를 우대하고 써보게끔 할 수 있으려면은 일단 대상을 특정을 해야 합니다. 그 대상을 특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인증이라는 방식이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여러 인증들이 있으니까 어쨌건 결과적으로 정부가 뭔가 혁신의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름은 아까 R&D의 결과물 또는 여러분들이 이 신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지만 완전히 시장의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용화 이전의 제품이라도 만약에 혁신이면은 빠르게 시장에 보내자라는 의미에서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그 패스트 트랙의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패스트 트랙 1은 우수 연구 결과물에 대한 혁신 제품 지정인데요. 요거는 지금 현재 9개 부처가 각각 주로 R&D를 이제 많이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 과기부를 포함한 이 R&D 부처에서 지정하는 트랙입니다. 최근 아마 공통적이긴 한데 부처 이제 공통적이긴 한데요. 최근 5개년의 이 연구 결과물들 중에서 조달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혁신 제품으로 인정하는 그런 트랙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달청이 단독으로 이제 진행하는 트랙입니다. 혁신 시제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상용화되지 않더라도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조달청에서 먼저 신청을 받아서 이것들을 혁신 제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트랙입니다. 나머지 이제 그 패스트트랙 3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미 여기에 계신 분들이 NET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잘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공개되어 있는 방식은 아니고요. 부처 추천형 방식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NET 인증을 가지신 기업분들이 그 소관 부처에 신청을 하셔서 그 소관 부처가 기재부와 조달청에 추천을 하면 이 조달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상들인지를 검토해서 혁신 제품으로 인정하는 트랙입니다. 이 세 가지 트랙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트랙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것은 최종적으로 각 트랙별로 각 부처에서
어느 정도 지정이 되면은 최종 조달정책심의위원회라는 정부 부처의 위원회에서 최종 인준을 한 뒤에 여러분들한테 혁신 제품 지정을 이제 그 혜택을 부여하겠는데요. 주요 혜택은 3년간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공공기관들한테 이제 구매 목표제 같은 그런 방식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여러 지원 혜택들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 이제 뭐 그 제가 패스트트랙 트랙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유형을 말씀드린 거고요. 특징적으로 제가 시범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부가 지금 약 500억이 좀 안 되는 한 작년 기준으로 한 460억 정도의 구매 예산을 가지고 혁신 제품으로 지정이 되시면 공공기관과 매칭이 된 경우에 하나요. 그 공공기관이 써볼 수 있게끔 조달청이 구매해서 공공기관한테 양도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이 시범 구매 방식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도 모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R&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이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데 구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 사면은 이제 또 책임자가 문책을 받을 수 있는. 근데 이제 그 어려운 것을 조달청이 좀 책임을 져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들이랑 이제 매칭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기술을 좀 써볼 수 있는 상용화를 촉진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혁신 제품 구매 목표도 아까 말씀드렸지 아까 뭐 그 중기부에 15%를 구매해 주는 것과 별개로 모든 공공기관이 구매액의 그 물품 구매액의 1% 이상을 혁신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지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공공기관의 평가 등에 다 반영을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꽤 많은 공공기관들이 구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요것들은 뭐 해외 사례니까 한번 자료를 좀 참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지체됐는데요. 신기술 인증과의 연계 방안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이 사실은 저는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기술 인증만 있어도 뭐 충분할 수도 있는 상황에 각 부처에서는 여러 인증들을 뭐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인증 간에 또 관계들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수 제품과 같은 그런 트랙으로 연결이 돼서 판로가 이제 확보되는 경우에 이제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겠는데 각각 인증 간의 가점이나 이런 형태로 굉장히 복잡하게 인증 간의 생태계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한 뭐 2, 3년 전에 좀 정리를 해봤던 건데 그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인증들의 지금 뭐 순위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이제 보면은 NET 인증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사실 그렇게 높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정 현황 대비 뭐 구매 현황을 봤을 때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일사분면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구매가 많이 되고 있는 인증들인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NET가 차지하고 있는 거는 한 중간 지점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인증이 너무 그러니까 우대해주는 우선 구매해주는 인증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서 정부의 기조는 조금 그거를 줄여가는 기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도 그런 우선 구매 대상 인증들을 저희가 일몰제위원회라는 그런 관점으로 운영을 해서 작년에 3개 인증 정도를 좀 정리를 하는 뭐 인증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부처의 개별 인증이기 때문에 인증 자체를 건들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인증들을 조금 정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3년에 한 번씩 그 인증들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번씩 검토하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했고요.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NET라는 것도 과거에는 각기 다른 인증들을 합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왜냐하면 인증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분들한테 또 희망 고문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조달 아까 패스트트랙 3라는 부분이 NET 인증이나 연계될 수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제가 통계를 봤을 때 지금 여러 이제 NET의 부처의 인증들로부터 혁신 제품으로 추천받아서 이제 판로로 연결되는 현황을 지금 최신 자료로 좀 했는데요. 지금 아직 혁신조달 정책이 시작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제 초기 판로가 어느 정도 좀 뭐 부족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40%가 좀 안 되는 수준으로 NET로 추천받아서 혁신 제품 된 기업들의 판로가 최소 한 번 이상 공공기관의 구매랑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좀 효과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다 가서 이제 제언사항 말씀드릴 텐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조달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공 서비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 하이패스가 그랬듯이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공항 같은 경우에도 조금 국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바이오 정보 중심의 어떤 게이트 뭐 이런 것들이 속속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접목돼서 어떤 새로운 공공 서비스를 창출하자라는 게 모토이고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기업분들은 그런 오해들 많이 하십니다. 이게 혁신 제품으로 뭐 좀 돼서 여러 혜택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파괴력이 좀 미미하지 않나. 근데 사실 저희가 기회의 가능성을 사실 높이고자 이런 지원 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분들이 좀 가끔씩 오해를 합니다. 다 이건 돼 있으니까 뭐든지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냐.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게 이제 수요와 연결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나타날 수 있는데 여전히 공공의 수요와 그다음에 공공의 움직임은 조금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항상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아까도 뭐 인증이 좀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그 너무 그 기업이 좀 그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피로감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인증들의 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과 이런 혁신 조달과 같은 연계할 수 있는 트랙들을 잘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기업들한테 여러 혜택들이 갈 수 있게끔 여러 부처와 이제 기관들이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한양대학교 이재성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성 교수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사회자로부터 토론 진행을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이재성입니다. 저도 뭐 평생을 이 소재 또 부품 관련한 연구를 한 45년간 하고 이제 은퇴를 한 입장인데 오늘 이런 뜻깊은 그 포럼의 좌장을 맡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그 NET 신기술 인증 성과 확대를 위한 조달 시장 활용 방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 다음에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얘기가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백행이 불여일주다. 100번 생산해봐야 한 번 주문받는 게 최고다. 오늘 주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상용화가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가 그 앞선 그 두 분의 발제에서도 발표된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 신기술 인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인증받은 기술이 국가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주도하고 있어 신기술의 상용화와 조달 시장 연계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발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조달 주무부처에서 참여해서 각각의 입장에서 바라본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조달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한 패널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패널 토론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증기업을 대표해서 인호뎁 이성진 대표이사님과 그리고 성신전기공업 이기현 대표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학계에서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용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핵심 부서죠. 조달청
혁신조달과 이형식 과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제를 해주신 이노플러스 컴퍼니 이후성 대표님과 한국조달연구원 김병건 본부장님께서도 패널 토론에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패널분들이 먼저 각자 10분 이내로 발제에 대한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 발언이 모두 끝나면은 플로우 질문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확하게 저희들이 12시 이전에 끝내도록 할 텐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여러분들의 아주 뜨거운 그러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기업의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신전기공업 이기현 대표이사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신전기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기현입니다. 저는 오늘 그 발제를 현재 이 시점에서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 2가지 정도 요약을 해서 신기술 인증 후 품질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그런 어떤 우선 구매 시장 진입 과정하고요. 그리고 수요 기관에서 생각하는 NET 신기술 인증의 중요성은 어떤가라고 하는 2가지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기술 인증 후 신기술 인증을 통해서 아까 이우성 대표님이나 김병건 본부장님이 여러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과연 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기술 인증을 취득하였을 때 우선 구매가 가능한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NET 인증, 신기술 인증을 받고 현재 법률과 규정을 보면 우선 구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 신기술 인증을 받고 적용 제품 확인 인증도 받아도 우선 구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인증을 통해서 공공조달 시장의 우선 구매에 진입하기에는 현재 법률적으로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현재는 그러면 NET 인증을 받고 어떻게 우선 구매에 들어가고 있는가라고 보면 신기술 인증은 기술 인증으로서 그 역할의 한계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적용 제품 확인 인증도 현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제도도 우선 구매에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자치단체 구매 관련 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에 보완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꼭 상용화를 통해서 품질 인증을 받아야만 우선 구매 제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용화를 통해서 품질 인증을 받는 그 과정에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들은 자금, 인력 이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어서 상용화 제품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을 받거나 정부의 어떤 지원 자금을 받기가 현재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과거보다 상당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과거 2005년 정도에 신기술 인증을 받고 과학기술진흥자금의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가 2% 수준입니다. 근데 현재는 금리가 6% 수준이라서 상당히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자금을 수혜를 받기 위해서도 과정도 현재 많이 어려운 그런 입장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상용화 제품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인증기관의
검사 인증 기관에 시험을 해서 성적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과거보다 현재 인증 기관 시험 그 성적서 발급하는 시험 비용이 거의 한 5배 정도 현재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도 너무 많이 늘어나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간소화할 필요도 있고 가격을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품 인증 시 신기술 인증을 받았을 때 평가한 여러 가지 평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 개발 필요성이라든가 그 난이도 또는 혁신성, 기술 관련성 같은 내용들은 신기술 인증을 받을 때 평가를 다 받았는데 그 평가를 다시 또 품질 인증 때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평가의 내용에 의한 평가 점수라든가 이런 게 천차만별 많이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점수에 신기술의 혁신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해서 평가의 점수를 유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우성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증 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신기술 산업통상자원부의 NET 인증은 현재 1년 내지 3년의 인증 기간인데 물론 기술의 정도에 따라서 인증 기간이 정해지기는 하는데 중소기업인 경우는 대개 2년 정도의 인증을 대부분 기간을 받습니다. 그 2년의 기간에 상용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보편적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인증을 유지해서 판매를 하거나 시장에 진입할 때 남아져 있는 시간은 1년밖에 없다. 그래서 인증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 부처의 여러 인증, 신기술 인증이 있는데 건설교통부나 환경부, 행안부의 인증들은 국가계약법의 우선 구매에 해당이 되지만 나머지 부처의 신기술 인증들은 국가계약법의 우선 구매에 해당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신기술 인증의 중요성을 수요기관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구매와 연관된 수요기관의 생각은 법률이 근거되지 않으면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확보한 기술 기업이다라고 하는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구매하기는 현재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신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서 매출을 증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은 있으나 아까 발표하신 신기술 인증을 받고 매출 증대나 고용 효과 이것은 기업의 고유의 경쟁력 확보라고 전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조달 시장의 팔로 확대는 신기술 인증 가지고는 어려워서 품질 인증을 꼭 같이 취득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 인증의 경우 신제품 인증과 같은 지위를 주거나 아니면 구매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정부 조달 우수 제품 인증을 활용하여 구매 독려 제도가 확립되길 바라며 우수 제품 구매에 신기술 제품의 구매 비율을 특화 제품과 좀 차별화해서 확대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또한 신기술 제품도 여성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처럼 구매 계획 공고나 실적 통보를 받아서 실적 개선을 권고할 수 있어야만 신기술 인증을 통해서 기술 혁신 기업들의 매출 확보나 경쟁력을 증대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기업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뎁 이성진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노뎁 이성진입니다. 기업의 입장에 대한 의견들을 취합하다 보니까 실은 이기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가장 중요한 관점에서 잘 추려주셨습니다. 제 관점에서 조금 정성적인 영역하고 제가 발표드릴 내용 중에 정성적인 영역하고 과정상에서의 좀 불합리성 이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산업기술진흥협회에 그 NET 시상인증식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원 나눠서 오겠지만 아마 거기 참여해 보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신기술 인증을 받는 그 인증 수여식은 아마 회사를 창립한 이래 가장 큰 잔치가 아닐까 하는 정도로 굉장히 그 자신감, 그다음에 이제 이제까지 고생에 대한 노력에 대한 뭐 회한이라고나 할까 그 정도로 뭐 가족들, 직원들 와서 사진 찍는 거 보면 정말 큰 인증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모든 기술인들이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NET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뒤돌아봤을 때 그 인증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아니고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정도의 어떤 가치를 부여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매출 증대 효과나 그리고 회사의 그 가치 향상 분명히 중요합니다. 정성적인 영역이지만 근데 매출 향상 쪽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는 그 시간이 인증 기간 안에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NET 업체들이 그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적용 제품 확인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수의계약의 어떤 문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NEP 신제품 인증 쪽으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과정은 아무리 빨라 2년입니다. 계약까지 이루어진다 3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또 불합리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신기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는 기술이나 내용에 대해서 공인된 인증 기관에서 성능 인증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능 인증 신기술 적용 제품을 인증받기 위해서 또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또 NEP를 가기 위해서 또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여러분 그 처음에 받은 인증서하고 NEP 인증 받는 마지막 단계까지 인증서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아까 3년이라는 기간이다라면 인증서는 1년만 인정되거든요. 동일한 인증을 3번 받는 식의 인증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지치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이기현 대표님께서 말씀 안 하신 거가 하나 있는데 제품을 만들다 보면 용량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kW, 2kW, 3kW 그런 틀린데 아까 인증비는 5배 올랐습니다. 모델 파생하기 위해서 저희는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용량의 문제다라고 했을 때 인증서만 3번 더 받아야 되겠죠.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룰로 따지면 9번의 인증을 받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좋은 기술 그리고 뭐 지금 상용화된 기술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인증해주는 신기술 인증 제품을 받기 위한 난관 중에 정성적으로 어떤 큰 기쁨과 노력에 대한 보상은 있지만 그 과정상에서 이제 어떤 인증서의 문제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렸지만 이런 넘어야 될 산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저도 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토론회를 실은 이게 분과 형식의 토론회는 계속 있었습니다. 한 3년 만에 이 내용을 했는데 아까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혁신조달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기업에 대한 목소리들을 자꾸 반영해 주셨는데 이게 좀 더 빨리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업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트 타이밍에 이런 제도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는 노력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이기현 대표님, 이성진 대표님께서 아마 오늘 저 참석하신 플로어에 있는 그 기업에서 오신 여러 대표님들하고 아주 공감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결국 신기술 인증을 받는 그것이 일종의 가문의 영광처럼 장영실상과 같이 그렇게 우리 기술인들이 프라이드를 갖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행이 불여 일주가 돼서 상용화가 돼서 매출 증대가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많은 허들들이 있어서 데스밸리가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 수업을 하는 그 정부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잘 듣고 오늘 오신 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학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이창용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용입니다. 네, 최근 기술 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기술 주권 확보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이제 자국 내 기술 혁신 장려라든가 공급망 안정화 등을 통해서 이제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전략 기술 육성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신기술 인증은 우리나라의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공공조달 시장, 혁신조달 등이 이제 신기술 인증과 연계하여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 그리고 초기 시장 진출 기반 조성 등에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미국의 이제 애플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리 같은 경우에도 미 국방부가 만든 걸 이제 애플이 인수해서 조달 공공시장을 통해서 조달 시장을 통해서 인수해서 나온 거고 여러분께서 이제 사용하시는 인바디 같은 것도 조달 시장에서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 이제 신기술 인증 기술 중 상용화 완료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용화가 완료된 기술 중 신기술 적용 제품의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한 38% 정도가 속해 있었던 것 같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5% 정도가 속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율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고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NET 활성화, 신기술 인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신기술 인증 기술의 상용화가 이제 최우선 기본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화 미흡 사유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큰 이유가 시장 미형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이 자금과 시간 부족이라고 조사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그 현업에 계신 분들께서 시간과 자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시간과 관련해서는 인증기관 관련된 거 그리고 자금과 관련돼서는 다양한 정부 펀딩 이런 것들을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 펀딩의 유형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상용화 자체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개발된 기술이 이 조달청과 같은 관점에서는 공공 가치를 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이 바로 단번에 어떤 공공 가치를 창출해내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충분히 잠재력을 가진 기술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공공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의 어떤 지원 현황도 제도도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장 미형성이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시장 미형성의 어떤 주된 이유에는 품질 측면의 이슈와 그리고 수요 공급 미스매치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조달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절한 품질을 지닌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술 인증 제품이 공공기관의 수의 계약
우선 구매, 의무 구매 등으로 연결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뭐 실증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제화 등을 포함하여서 체계적인 뭐 성능, 뭐 품질 검증 체계 구축, 그리고 이것에 대한 말씀해 주신 효율성 개선 등에 대한 어떤 체계가 잡히는 것이 1단계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능 품질 체계 구축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뭐 우선 구매라든가 뭐 의무 구매, 그리고 뭐 NEP와의 어떤 그런 통합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어떤 지원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어떤 현황 조사를 보니 시장 상황 및 구조를 쉽게 파악하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 및 뭐 시장 진출 관련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행물, 박람회 등을 통한 신기술 제품에 대한 홍보 확대가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기술을 추천하고 어떤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학계에서도 뭐 언어 모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수요와 공급, 기술 이전, 뭐 기술 판매 등을 위한 플랫폼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뭐 국가기술은행 등과 같은 유사한 목적을 갖는 플랫폼에서도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서 고도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인증의 활성화, 그리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이런 플랫폼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교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이 교수님께서는 방금 그 전에 말씀해 주신 기업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상용화까지의 어려움, 그런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아주 대처 방안 또는 해결 방안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미형성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히 품질 미흡이나 이런 부분을 성능 품질을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홍보에 대해서는 맞춤형 어떤 플랫폼을 구축해서 그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끝으로는 정부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이형식 과장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달청 혁신조달과장 이형식입니다. 앞에 대표님 두 분이랑 이제 학계 이창용 교수님이 제 3자 입장에서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일단 뭐 조달청을 대표해서 나와서 공공기관인 수요자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공공기관들이 NET 제품을 잘 사기를 꺼려할까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기술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신기술이죠. 실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자가 생기거나 불량이 생겼을 때 공급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기술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뭐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예산을 집행해서 구매한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공공 서비스 현장에서 불량이 생기면 그 공무원 책임이에요. 뭐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 이제 또 세금을 내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하철 타고 가시는데 지하철에 예산을 들여서 산 제품이 뭐 거기에 이렇게 이거 아주 좋은 제품이다 써 있는데 실제 내가 사용해 보니까 불량이에요. 그럼 바로 이제 구청 직원한테 민원을 제기하죠. 왜 이 돈을 1억 원이나 들여서 왜 구매했냐? 이게 작동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런 불안감이 항상 구매자인 공무원들의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시장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기업분들이 항상 겪는 게 어디에 납품해봤냐, 실적이 있냐, 이제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있으면 실적이 있다고 해서 항상 불량이 안 나, 하자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저쪽 부처에서 사용을 해봤다더라 라는 이런 이 변명거리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어려워하시는 그 실적이 제가 봤을 때 이 신기술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가장 큰 허들이 아닐까. 공공조달 시장에 들어오는, 사실 다른 인증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래도 있는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기술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 실적을 쌓는, 그러니까 하자가 규격서나 스펙에 맞게 정상 작동한다는 것을 시험 성적서에 의해서 입증하는 방법 외에는 현장에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수요자를 설득을 하려면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그 실험실에서 작동하는 값이 나온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사실 그런 기회를 갖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두 번째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우선 구매나 의무 구매를 해야 되는 인증이나 그런 뭐 정책적인 지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신기술 말고도 사야 되는 제품이 판로지원법에 보면 15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NEP도 있지만요, 성능 인증도 있고 정부 조달 우수 제품도 있고, 이런 기술 우수 제품 외에도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표준 사업장,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해서 제가 얼추 생각해서 100가지 이상의 그 우선 구매나 의무 구매를 해야 되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면 공공기관 입장에서 여기 계신 분이 만약 구매자라면 그 후보 풀이 많은 여성 기업이나 뭐 장애인 기업, 이런 제품을 사서 그걸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풀이 몇 개 없는 신기술 인증 받은 업체, 이거는 진짜 이 풀이 몇 개가 없는 거죠. 거기서 사서 그 목표를 채우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그 풀이 많은, 그나마 그 풀 안에서 경쟁이 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기술 제품을 더더구나 사기를 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제도들이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김병건 본부장님이 또 발표해 주신 혁신 조달이라는 게 그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조달청뿐만 아니라 이 혁신 조달 같은 경우에 11개 부처가 같이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11개 부처가 당초 이 혁신 조달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량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감사 책임을 면책해 주자. 그래서 그 제품을 구매해서 분량이 나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법률에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생겨도 그 담당 공무원은 어떤 징계나 내부적인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선 구매나 의무 구매, 아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왜 굳이 신기술 제품을 사야 되냐, 뭐 이런 이제 의문이 또 들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달청에서 계약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어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신기술 제품들이 당연히 가격이 이제 비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R&D라든지 여러 가지 그 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제품을 카피해서 그냥 단순히 생산만 하는 제품에 비해서는 뭐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비싼 거를 원가 계산을 해서 공공기관에서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업에서 제출하는 원가 계산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싼 게 결국은 공공기관이 감사받을 때 또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런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저희 이제 조달청에서 계약 전문기관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제품이 나중에 뭐 비싸게 샀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에서 이의 제기하거나 중앙부처 감사실에서 이의 제기하면 조달청으로 보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혁신 조달 제도가 이제 있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병건 본부장님 자료에 다 있으시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인터넷에도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혁신 조달 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기업 입장이랑 이 신기술 운영부처 입장에서 좀 제언을 드리면요. 먼저 이 각 신기술 운영부처나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저희 이제 그 공무원들 입장에 생각했을 때 신기술에 따른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기업들이
이 인증이나 시험 성적을 받기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그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가격에 또 반영이 돼요. 뭐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기업 하시는 분들이 뭐 땅 파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가 그 기술의 모든 걸 바쳐서 만든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제품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안 팔리면 그 기업의 그 사활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데 이게 더 절실하게 팔려고 하면 할수록 안 팔려요. 이게 악순환의 연속인 게 이제 우대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수수료 비용이 좀 높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운영 부처 입장에서 추가 R&D가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신기술을 개발을 하면 이제 시장에 팔려고 하면 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은 기술만 목적으로 해서 개발을 하거든요. 그 시장이나 수요자를 고려해서 개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초창기에. 근데 이제 막상 팔려고 하면 수요가 달라요. 이게 뭐 디자인이 좀 후리다든지 트렌드가 안 맞다든지 그 핵심 기술 외에 또 다른 이제 추가 R&D가 필요한데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요 허들을 못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처에서 이런 기업들이 요 마지막 단계 TRA 7, 8, 9까지 왔는데 요 한두 단계를 점핑을 할 수 있게 이제 추가 R&D가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 R&D 정책을 저희가 쭉 보면 한 번 R&D 받은 기업한테는 거의 안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화율이 떨어지고 상용화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어느 정도 투입을 한 기업한테 마지막 조금만 더 R&D를 지원해주면 이게 대박이 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R&D가 안 되니까 요 기업들은 계속 뭐 거기까지 갔다가 사업화 못하고 거기까지 갔다가 사업을 못하고, 그래서 운영 부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먼저 해결이 되는 게 좋겠고, 기업분들 입장에서는 좀 조언을 드리면 우대를 하는 방법이 공공시장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매 목표를 일단 정해서 각 공공기관이 15% 이상, 뭐 1% 이상 구매하라 1년에, 이런 게 있는데,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설명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현재 그렇게 판로지원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계약법령 수의계약에 지금 다 이 11개 인증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아쉬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포함이 된다고 해서 매출이 확 늘까? 이런 또 의문이 있습니다. 설사 이걸 입법화를 한다 치더라도, 물론 쉽지도 않습니다. 입법화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구매 목표뿐만 아니라 입찰 방식이 경쟁 입찰이 있고 수의 계약이 이제 있는데, 경쟁 입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경로로 신기술 업체들이 이제 시장에, 공공 시장에 들어오는데, 첫 번째는 그 직접 계약 상대방 입장에서 가점을 받아서 들어옵니다. 경쟁 입찰 때 가점, 신인도 가점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근데 이제 이 가점은 큰 메리트는 없는데 그 다수 공급자 계약 같은 단가 계약 2단계 경쟁일 때는 또 가점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또 경쟁 시장으로, 또 하나는 계약 상대방이 아니고 그 하도급 업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발주기관에 마케팅을 하게 되면 발주기관이 이 신기술 제품을 사고 싶은데 이 신기술 제품을 계약 당사자로 사는 게 아니고 경쟁 입찰을 붙여서 누군가 낙찰이 되면 이 신기술 업체한테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이런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이 신기술 업체랑 신기술 지원 협약이라는 협약서를 맺게 돼 있습니다. 이 신기술 협약을 맺으면 입찰 공고를 할 때 누가 낙찰되더라도 요 신기술은 A라는, 우리가 신기술 협약을 맺은 A라는 기업한테 하도급을 꼭 줘라. 그리고 비용은 얼마다. 이런 게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 상대방이 되는 게 아니고 하도급을 받는 시장입니다. 이런 경쟁 시장에서도 사실은 이 신기술 업체들이 자기 기술을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수의 계약을 통해서 그 공공기관 마케팅을 할 때 저희 제품이 수의 계약 됩니다, 수의 계약을 해주세요, 수의 계약으로 꼭 사주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다양한 경로들이 있거든요. 그 경로는 이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유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현재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본인 회사랑 제품에 맞는 그런 것들을 찾으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수의계약이 적당하지 않은 우리 회사 제품인데 뭐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달라고 해본들 발주기관 입장에서 공공기관은 그거를 수의계약으로 살 수가 없는 제품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아까처럼 하도급으로 전략을 바꿔서 이 제품을 경쟁에서 낙찰받는 주요한 프라임 벤더들이 어딘지를 먼저 보고 그 프라임 벤더들을 목표로 해서 차라리 마케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이번 포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이 과장님께서 우리 신기술 인증 이것을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본 그러한 문제점과 또 정부 부처가 지금까지 이것을 보완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각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에 쉽게 접근의 수월성을 도모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거기서 저는 오늘 아주 크게 배운 게 혁신조달이라는 혁신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혁신조달에 대한 그 조달청이나 정부가 그동안 쭉 해왔던 여러 가지 이 일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결국은 신기술 인증된 것이 아직 실적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누가 그걸 또 맡아야 될 거냐? 대부분 중소기업이 상당히 큰 부담이죠. 그래서 이 리스크 테이킹을 정부가 나서서 혁신 조달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고무되고 아주 훌륭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문화가 가장 문제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하나 투자해서 그냥 100% 다 성공하는 성공률을 집착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패율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평생 제가 쭉 일을 하고 있던 독일과의 연구를 보면은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에 가면은 말이죠. 그 프라운호퍼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만들었냐면 결국 기초 연구 결과를 상용화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프라운호퍼 연구소입니다. 그 프라운호퍼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이디어는 수많은 사람에서 1% 미만만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1% 아이디어 낸 것 중에서 실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1% 미만이다. 근데 그래서 결과를 낸 사람은 그 중에서도 1% 미만이고 그 결과가 남의 그 주문을 받기까지에는 0.5%도 안 된다. 다 곱하면 실패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는 게 프라운호퍼 철학입니다. 그래서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기초 연구 결과물들을 상용화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정말로 수요 기업에 맞춰서 A부터 G까지 그냥 기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케팅까지 다 총체적으로 디자인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부 부처의 서포트 이걸 통합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러한 실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또 정부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그리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조 삼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이렇게 발제에서부터 토론까지 여러분들 또 말씀을 다 들었는데 이제는 플로우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차례입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듣고 또 여기 발제와 또 토론에 참여하신 패널리스트들께서 또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플로어에서 질의가 있으시거나 또는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는데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고 지정이 되시면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G2파워의 김용일 대표입니다. 제 경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금방 우리
앞서 발표하신 분들 그 NET 인증 효과를 국내 최고 권위의 기술 인증이다. 또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혁신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좀 100% 공감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그 인식이 업계 관련 종사자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하는데 실제로 제가 조달 우수 제품 인증 평가를 가서 심사를 이제 받아보면 심사위원들이 NET에 대한 인증 기술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심사위원들이, 평가위원들이. 그래서 일반 그 품질 인증과 같은 그런 그 인증으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NET 인증 기술에 대한 우수성 또한 가치성 이런 것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러한 그 평가 우대 제도를 조달 우수 제품 심사 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이 실제 평가해 보면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NET 인증에 대한 그 가점 제도라든지 평가 우대 제도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야 실제로 NET에 대한 혁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게 활성화될 텐데 뭐 조달청 우수 제품 심사하면 그냥 일반 인증처럼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모두 공감하실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는 우리 패널리스트 계시면 나중에 뭐 한번 한 질문 더 받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계신 네, 말씀해 주시죠. 제도 관련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특허와 그 신기술이 경쟁에서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이제 지자체나 이런 경우에 공법 심의를 합니다. 특정 공법 심의를 하는데 특허는 1인이 심사해서 특허를 내주고 우리 신기술은 국토부나 환경부 같은 경우에 15인 이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또 현장 실사까지 하게 되는데 특허를 공고를 낼 때 인증 신기술 혹은 인정 신기술로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호칭이 좀 잘못돼 있다. 그건 신기술이 아니다. 그런데 인정 신기술로 해가지고 특허도 신기술인 것 같이 지금 공고를 내서 신기술이 특허랑 경쟁을 해서 경제성 분석에서 패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술은 기술의 보급력, 시장성, 그다음에 범용성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신기술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특허는 지적재산권 보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성이나 범용성에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허와 신기술이 충돌하는 공법 심의, 심사, 공법 선정에 대해서 좀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그 말씀 주신 대표님은 그 질문보다는 그 코멘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맞겠죠? 홍보 관련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발표해 주신 분이나 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짧게 그러면 좀 말씀 주시죠. 저 뭐 홍보 이런 거는 제 신기술 각 부처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뭐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 뭐 발주기관 입장에서도 홍보가 많이 돼야 또 구매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뭐 우수 제품 지정 심사 관련해서 짧게 질문 또 해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100% 외부 평가위원으로 저희는 합니다. 조달청 직원이 전혀 그 평가에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인증 조건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신기술이 엄청 어려운데 별로 우대를 이제 안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평가위원님들이 좀 교육도 하고 설명회도 해가지고 조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질문해 주셨던 대표님의 그 맥락이 비슷한 그러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네, 아까 거죠, 네.
뒷분이 아까 제일 처음에 하셨는데. 네. 네,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또 원하시니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해승ENC의 이경웅 연구소장입니다. 우선 몇 가지만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고 또 여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앞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인증 보호 기간, 그러니까 그 산업통상부의 그 NET에 관한 인증 기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하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은 앞에 다 설명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은 제가 그 보기에는 산업기술촉진법 시행령에 이미 3년 이하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연장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게 돼서 이거는 입법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처에서 시행령이 이미 돼 있는 만큼 협회나 기타 주무관청이 스스로 관련 예규나 규정을 적용해서 즉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을 신속하게 배려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2년 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서는 특례 사항을 적용해서 이 6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이 가능하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신기술의 이 신기술이나 신제품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기술 입국의 측면에서 이게 가장 어려운 기술임에는 틀림없는데 중소기업이 도전하기에는, 그러면 여기에 걸맞는 확실한 개념을 정립하고 갈 때가 왔다. 이제 시대가. 그래서 정부 부처의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가장 최상의 기술로 정립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그렇다면 시장이 지금 진입이 공공시장이 어렵다면 그 원인은 저는 한 4가지로 잡았습니다. 첫째,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거를 풀어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자금에 문제가 있다면 기술보증기금의 자동 일정 금액 이하의 자동 보증 제도와 면책 조항을 넣는 것. 그 다음에 셋째, 하자 발생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협회의 신기술 업체들만이라도 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공공 그 구매에서 수의계약 제도가 많다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를 개별적으로 다 적용을 하는데 혼란이 있으므로 이거를 조달청에서 그 공공기관 그 할당제를 하실 때 각 개별로 하시지 말고 총액 그 총합 점수제로 할당을 하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라면 NET를 점수를 뭐 30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성능 인증을 1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여기에서 NET가 확실한 우위를 구할 수 있도록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협회에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신기술이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고 여기에 대한 통할 운영을 하는 통할 부서가 없어서, 말하자면 지금 많이 힘이 분산돼 있어서 뭉쳐서 이 정부의 건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각각의 분산돼 있는 것이 가장 큰 지금 그 약점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산업기술 여기 진흥협회를 주관 부서로 해서 태스크포스를 선정해 가지고 비용은 각 신용 그 신기술 담당하는 부처에서 일부 부담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지원 그 실질적으로 여기 매출이 발생하고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처를 신기술협회에 추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산업기술협회에서 지금 SOS 1379라든가 고경력자 활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신기술
고경력자를 별도로 활용해서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의 자문과 기술 지도를 상용화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너무 네.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예. 아주 뭐 종합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 종합해서 결론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시간을 할당받은 게 11시 50분까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뭐 얘기가 이렇게 뜨겁게 나오는 것은 참 좋은 포럼입니다. 아무 얘기가 안 나오면 그 의미가 없는데 오늘 이제 시작이니까 아까 그 마창환 부회장님께서도 모두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많은 인증이 있고 그런데 이제 한번 여기 정체성을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걸 한번 해서 도약을 해보자라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첫 술에 다 배부를 수가 없으니까는 오늘 이렇게 나오신 그 모든 내용을 또 주무부처에서도 다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곧 정리를 하고 또 이것이 계속 연결되는 그러한 자리로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것으로 한번 토론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기술밖에 없죠. 그래서 기술이 중요해질수록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신기술에 상용하는 아주 중요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신기술 인증이라는 날개를 달고 데스밸리를 넘어서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신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안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말이죠. 또 공감해 주신 신기술 인증 제도 발전을 위한 아젠다를 통해서 신기술 인증의 성과를 확대하고 조달 시장과 혁신적인 연계 방안을 도출해서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그 식사를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은 또 여기 협회에서 나오신 여러 실무 책임자분들이 계시니까는 계속 이제 끈을 이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